안녕하세요. 성주고 학생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사랑과 결혼에 관한 가정 7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우리가 개학을 하기 때문에 월, 화요일 날 수업이 들은 학생들은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듣고 나머지 수, 목, 금에 들은 학생들은 실제 수업을 하겠고 월, 화에 또 들은 학생들은 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유인물과 더불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 7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부부에 대해서 부부의 뭐 의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생활 중에 이제 부부끼리의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부부 갈등, 또 뭐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부부 갈등, 결혼 생활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보통 서로 가장 좋은 모습과 예쁜 모습을 보던 연애와 달리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실제 생활에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부의 습관이라든지 부부의 또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것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만 3년 정도가 되면 상대를 보았던 그 콩깍지 같은 좋게 보는 그런 렌즈가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안 좋은 모습들, 단점들이 보여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부들은 다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건 당연하고 이렇게 갈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겠죠. 자, 두 번째,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한번 봅시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상대에 대한 마음들이 그 연애 때와 다르게 좀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단점들이 많이 보여서 괴롭거나 하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구와 생각을 또 서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단점들이 막 부각되기 시작하면 상대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왜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한 상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더 해결이 쉽겠죠.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부부 갈등 해결의 기본 원칙,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거는 그냥 그 일반적인 기본 원칙이고 개개인마다 자기가 이거 해결하기 위한 어떤 철칙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피하고 만족하고 로맨틱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결혼 생활들을 즐겁고 재밌게 생활할 수 없고 상대도 나와 같이 단점을 갖고 부족한 점이 있고 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생각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의 문제를 그냥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만 사항이 있으면 이거를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속으로 이 사람 너무 쪼잔해. 돈에 관해서 너무 나한테 돈을 주지 않고 혼자만 움키고 있고 자기 것만 쓰고 있어.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걸 속으로 꿍 하고 내 마음 이런 앙금을 쭉 가져가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덮어주는 것은 덮어두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드러내서 이걸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서 서로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럴 때 상대를 날카롭게 쏘거나 상대를 어떤 비난에서 정죄해서 상대를 묶어주려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하는 태도나 그런 입장에서는 관대한 입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해서 돈이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린고비 같고 너무 저기 쪼잔하고 이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입장 표명할 때 최대한 관대한 입장과 그다음에 좀
부드러운 말투, 부드러운 태도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거나 돈 문제에 관해서 생각했다면 요것만 따져야지 사실 그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신혼 때는 이랬었는데 지금 어땠다는 둥 또는 옛날에 우리가 결혼할 때 혼수 문제를 해서 너는 그 시댁 쪽은 이렇게 쪼잔하겠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베풀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 문제와 더불어서 다른 것을 같이 가져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의 경제적 문제만 했다면 이 경제적 문제 한 가지만 다뤄야지 이것과 더불어서 시댁 문제 또 친정 문제 이런 친척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른들을 대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작은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만 다룰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과거를 들추지 말고 현재 문제만 지금 마음속에 괴로웠던 문제, 지금 마음속에 갈등했던 그 문제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확히 기억할 것은 우리나라 속담 중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부부 갈등에서는 승자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부부 갈등에는 부인이 그러니까 말발로 남편을 논쟁을 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부인이 승자고 남편이 패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고 이거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군 이기고 누군 지고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아주 부드러운 방법과 아주 유연한 방법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대화에서 합의점을 표현할 때 그 두 사람 다 마음에 상처가 없는 상태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에는 승자 패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주 정말 남편을 굉장히 막 이렇게 공격하거나 부인을 막 공격해서 내가 옳았다고 내가 승자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에는 승패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부부 갈등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친밀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관계는 사실 무촌이잖아요. 굉장히 친밀하고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관찰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 친밀하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모든 특성을 다 노출하는데 그 개인적인 모든 특성이 상대 배우자에게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인은 너무 깔끔한데 상대가 너무 더럽다면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이것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거나 50년, 60년 살게 되면 더러운 건 그냥 더러운 겁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하다고 해서 내 더러움이 상대 배우자에게 더 그냥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가겠지? 이건 절대 오산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같이 살면서 이제 같이 산다는 건 이제 공동생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친밀감 때문에 개인적 모든 특성을 노출하게 되고 이 노출하는 것들이 상대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나 나의 이런 그 어려웠던 문제, 마음 상했던 문제를 부드러운 언어와 예의 바른 태도로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구성이란 건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지금도 여자는 80세까지 사는데 여러분 나이는 아마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30대 한다고 하면 한 여자 한 남자와 거의 60년, 70년을 살아가는 건데 결혼이라 며칠 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일이 계속 노출되면 참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계속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 12시, 1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이 남자, 이렇게 술주정하는 남자,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가정생활이 없는 남자 어떻게 살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여자가 맨날 술이 떡에 대게 들어오고 또는 여자가 맨날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참기 어려운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 한두 번, 그러니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경쟁성인데 부부는 애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충분하지 못한 자원, 특히 금전 문제 때문에 많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금전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제 외벌이 그 남편 혼자 벌거나 또는 맞벌이도 마찬가지라 부부의 수입들을 공동 관리하고 그중에 또 일부는 개인적인 용돈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남편이 한 달 생활비에서 아내가 너무 많이 과소비하게 되면 내가 쓸 돈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마음이 좀 상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성도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변성인데 그 가변성이란 부부가 어떤 상황에 잘 적응하는 방법을 익혔다 하더라도 결혼의 생활의 내용은 매일매일 변화합니다. 일단 신혼이 한 1년 정도 되다가 그 다음 또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성장 단계마다 아이가 크게 되면서 부부 관계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또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 관계는 친밀도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인해서 내용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변성의 문제로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는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자기 옆에서 있으면 너무 좋겠어. 라고 고백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왜 일이 없어요? 왜 친구 안 만나요? 밖에 좀 나가지 하고 밖으로 나가고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원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결혼 단계 또 부부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부인도 바뀌고 남자도 바뀌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이에 대해서 적응할 필요가 있고 적응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아까 네 가지 그런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시댁과 친정 간의 문제도 있고, 뭐 동생들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한 가정에서 모든 그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독특한 그런 가정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갈등도 되게 다르게 있겠죠.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방법들 중 바람직한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제일 먼저 그 바람직한 갈등 해결의 문제는요. 아이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너는 나쁘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이래서 우리 뭐 집안이 잘 안 되는 거고 이래서 애들이 소심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서 관찰한 바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빠, 이것이 옳아라는 나의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 바를 명확히 돈 쓸 때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이것을 아끼고 계속 되묻는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들이 되게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관찰한 바만 명확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고 이렇게 돼서 우리 집안을 되게 힘들게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내가 마음이 힘들다 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질책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러므로 인해서 내가 입장이 곤란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건데 특히 남자나 여자나 어떤 그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사소하고 굉장히
짜잘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약을 나는 뒤에서부터 짜는데 얘는 앞에서부터 짠다든지, 나는 신발이 다 가지런하게 이렇게 벗고 들어오는데 얘는 막 신발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벗는다든지, 또는 나는 오자마자 샤워를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샤워를 안 하고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먼저 소파에 눕는다든지, 이렇게 되게 사소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쪼잔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성격이 너무 까탈스러운 것 같은 거라서 내 마음이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내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나의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더러움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든지, 위생적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예민하다든지, 이렇게 나에 대한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같이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너는 잘못됐어, 너가 이러는 거 이게 옳지 않아, 이게 뭐 사회적으로 그 관습적으로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런 이렇게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또는 상대의 이런 좀 올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연약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되게 예민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할 때 상대를 찌르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 약함이 드러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죄송합니다. 필요와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희망, 기대, 가치관, 생각들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에 희망이 있어, 기대가 있어, 그래서 난 이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인정하면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라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꿍 하고 있고,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거를 상대는 텔레파시로 알겠지, 또는 상대는 나의 눈빛으로 알겠지, 상대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알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원하는 것을 분명한 언어로 말하셔야 되고요. 긍정적인 행동을 할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쑥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에게 명확한 말로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는 나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언어로 얘기한 것들은 상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말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부탁하면 훨씬 더 이제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부의 역할이 옛날과 오늘날은 진짜 많이 변했죠. 부부의 역할뿐 아니라 가정의 형태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역할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남편은 부양의 책임자여서 무조건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것이 이제 대세인 거죠. 그래서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집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뭐 집안 살림을 잘하고 해서 남편의 내조자로서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안에서 일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되면 아버지들은 부인을 막 야단치기도 하셨죠. 그래서 어쨌거나 과거에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남편은 바깥 일하고 부인은 안에 일, 내조자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남편은 바깥일, no. 이제는 남편과 부인 모두 다 바깥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인이 바깥일하고 남편이 이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아는 선생님도 부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남편은 집안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집안일 잘하고 요리 잘하고,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하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되고 양성평등의 의식이 확산돼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고정적 전통적인 구분이 사라졌어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남자 여자 모두 다 바깥 사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도 바깥일, 남성도 부인을 내조하는 집안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법적으로 남자 여자 역할을 구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양성이 평등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영역이 딱 구분됐다면 지금은 딱 구분되는 영역은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을 텐데 이 둘 다 바깥 일 하게 됨에 따라 가정에 있는 집안일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둘 다 이제 바깥 일을 하는 맞벌이인데 한 사람이 지나치게 가정 일을 떠맡게 되면 한 사람의 피로도가 너무 커지고 이 피로도가 너무 커지게 되면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 불만을 적절한 언어로 대화를 통해서 풀지 않게 되면 가정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 갈등은 결국에 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 정말 중요한 필요성이 있죠. 부부의 역할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한 사람이 과중한 역할을 맡게 되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너무 필요한데 그 부부간의 사이에서 이제 즐겁고 재미난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서 뭐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아이가 있게 되면 더 그 아이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부 간의 역할의 불균형 문제는 좀 가정생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한 부부는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부부가 가정에서나 직업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하면서 서로 존중을 하게 되면 진정한 양성평등, 죄송합니다. 평등이 실현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업에서 다시 말하면 만약에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안에서 부인이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돌본다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는 여자도 밖에서 일을 하고 남자도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편도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또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인도 역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가 가정에서나 직업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살면서 서로 존중하면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이 평등한 부부, 이게 이제 올바른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인 거죠. 자, 양성평등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역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욕실 청소는 누구, 그러니까 청소의 문제에서는 욕실 청소는 누구, 또는 아침밥은 누가 하고, 또 아이는 누가 데리고 오고, 누가 아기를 맡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자람에 따라서, 집안일의 정도,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의 내용도 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부부끼리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배우자의 역할 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일찍 나갔는데 무작정 애를 유치원에 맡기고 오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자기 또는 부인과 자신의 역할 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어 보고 역할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루어지도록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 나가고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한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이거는 남자 일, 이건 여자 일, 이건 여자가 더 잘해, 이건 남자가 더 잘해,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개방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부끼리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 갈등도 우리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로 해서 잘 극복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면 역할 분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역할 수행에서 부부간의 균형을 맞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도 밖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부인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안에서의 가사 노동은 거의 다 남자가 한다. 그러면 밖에서의 가정의 무게도 있는데 집안에서까지 그러게 되면 한쪽이 너무 과중하게 된 거죠. 그러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간의 일이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하는지 생각해보고 가정 안에서 이 역할이 되게 버겁다면 상대에게 부탁도 하고 상대가 되게 버거하면 내가 기꺼이 상대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이 부부 사이에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성평등 은 사실 이런 평등한 역할 분담을 한다는 건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라서 꼭 반드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양성평등한 부부 관계는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성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어요. 가장 컴플렉스 같은 게, 다시 말하면 남성은 가정을, 이게 좀 오타인데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져야 하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무능력한 가장으로 낙인 찍힐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부인과 또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가장의 책임감이 있어서 이제 내가 이거를 되게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억울해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만 아이들과 부인을 생각해서 해야 되고 이런 무게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되게 가정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남편들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집안에서까지 역할이 되게 커지게 되면 이 무게를 너무 심하게 느끼게 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우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자 역시 이런 게 있습니다. 슈퍼우먼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아기를 낳아서 기르게 되면 아이는 아빠보다는 또 엄마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성애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부인도 바깥 일을 하면서도 아이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심할 경우 이제 남편에 거의 맡기지 않고 혼자 이제 아이를 육아하게 되는 거죠. 그 직장 일을 같이 하면서 그러다 보면 너무 이것을 이제 되게 무게감이 되게 커지고 또 하나 이 직장인과 주부 어머니 아내의 며느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아니면 집안 행사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이런 과정에서 되게 죄책감 들고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컴플렉스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 가정에서의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이 한쪽에서 치우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할 때 오는 이런 스트레스를 가장 컴플렉스, 슈퍼먼 컴플렉스 같은 걸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컴플렉스가 있으면 이제 부인이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줘서 이런 스트레스를 좀 줄여줘야 되고 슈퍼먼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그런 여자라 하면 그 직장인을 하면 이제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야 하고 아내 며느리로서 이렇게 이제 너무 완벽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남편이 이제 옆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며느리의 역할, 아내의 역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내, 어머니, 며느리 역할을 되게 힘들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편은 부인과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정생활의 내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성평등한 부부의 관계는 자녀의 성역할 의식, 직업의식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아버지가 저번에 보니까 주말에 저희 아버지는 오전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십니다. 이런 집들도 있었고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식구끼리 나누어서 그러니까 물론 저녁은 어머니가 하시고 점심은 우리가 급식을 먹는다면 아침을 식구끼리 돌아가면서 준비해요 라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성이 평등한 그런 부부 관계, 동등한 평등을 이렇게 보고 자란 그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란 그 부모의 모델로 인해서 자기도 이제 그러니까 부인과 또는 남편과 이게 그 부부 관계에서 양성이 평등한 성 역할 의식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협력적인 역할 분담으로 가정 생활이 아주 즐겁게 되겠죠. 어느 정도 분담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부담되는 스트레스가 적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정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관계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서 가족 내 불평등한 현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잘 불평등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히게 되면 이 균형 잡힌 걸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부부 관계도 굉장히 조화롭고 긍정적인 그런 관계가 되겠죠.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가장 컴플렉스, 슈퍼먼 컴플렉스 아까 말했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컴플렉스가 막 심해지면 이것이 우울증으로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 컴플렉스, 슈퍼우먼 컴플렉스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남편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야 되고 부인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서 어느 정도 삶의 무게가 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한번 읽어봅시다. 제시된 부부간 갈등에서 대화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한번 바꿔봅시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네요. 이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선물은커녕 기억도 못한다니 정말 짜증나네요. 내년부터 잊지 않기를 기대해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다른 언어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재작년에도 기억해달라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이런 의도이긴 했지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을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2번,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3번, 선물은커녕 기억도 못해 정말 짜증나요. 이런 언어를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표현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대요. 아, 죄송해요. 이랬을 때, 부부간의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바람직한 의사소통으로 여러분이 바꿔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화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배우자가 용돈을 정해진 것보다 많이 써버렸어요. 용돈을 정해진 만큼 쓰기로 했는데 나와 약속을 두스럽지 않게 여기나 봐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화가 나요. 당신은 이런 날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한 번씩 생각해 봅시다. 이 영상을 다시 거꾸로 돌려가지고 한 번씩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써보시고 다음 주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 가서 그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자료는요, 요새 2020년의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좀 많이 늘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제시된 자료를 보고, 현재 남녀 가사 노동 분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자가 빨간색, 남자가 파란색이에요. 음식 준비 및 정리는 1시간 28분 여자. 의류관리는 21분 남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잔데 의류관리 이렇고 청소 및 정리. 청소는 좀 남자가 좀 하네요. 그쵸? 가정관리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거. 뭐 시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슨 전구를 바꾸기 위해서 어디 간다든지 이런 거. 집관리 이런 것들은 남자가 조금 더 있네요. 가족 보살피기 42분 대 13분인데 사실 이거는 여자의 비율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제 가사 노동을 양성 평등 입장에서 남자들이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해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자의 비율이 훨씬 더 크기는 큽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맞춰져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양성평등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게 압도적으로 시간이 많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너무나 과중해져서 나중에 이제 번아웃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프린트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양성평등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부 생활이나 이런 수업한 내용들은 이제 말로 설명한 거지만 선생님 영상을 이제 2개 올려줄 건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인고 부부라고 소문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구나 이런 거 좀 잘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에서 완벽한 남자 여자의 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상대를 배려하고 또 이제 집안에서의 그런 스트레스를 한쪽에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한번 할까요? 결혼으로 맺어진 비혈연적 관계이지만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이고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호 보연적 관계. 무슨 관계일까요?
네, 부부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OX 무엇일까요? 정답은 X.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부분을 예의 바른 태도, 부드러운 언어로 이 갈등의 문제를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적절하게 자기의 말을 정확히 명확하게 표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접합점을 찾아가는 거, 이게 갈등의 해결의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의사 표현도 내가 원하는 말을 적절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양성평등한 역할 분담을 위해서 부부의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야 된다. 역할 수행에서 부부간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역할평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과 배우자의 역할 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춘다. 부부가 역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서로 일치해야 된다. 어떤 걸까요? 옳지 않은 거.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자일, 여자일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너무 옛날 방식인 거죠. 그래서 유연한 방식으로 남자일, 여자일 구분하지 않고 서로서로 적절한 입장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차시 수업을 끝냈고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보기를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7차시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나머지 8차시 수업은 이제 교실에서 또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